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예솔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호남대학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였던 실습 보고입니다. 실습 보고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로는 먼저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소개와 저의 목표 및 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실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실습 내용 2가지와 그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입니다. 학생상담센터는 대학 생활 중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해소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점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까지도 상담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실습생의 주요 업무로는 접수 안내와 행정 업무 보조, 그리고 집단 상담 보조 등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추가적인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실습을 진행하였고 상담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그리고 집단 진로 상담의 프로그램 개발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2가지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상담자로서의 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청과 자기개방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반면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감정 전이를 잘 경험한다거나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면서 업무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업무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맡게 됐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개강이 지연이 되면서 실습은 4월에 시작을 할 수 있었고 4, 5월에는 호남 마음콜이라고 하는 재학생 대상 전화 상담 내용을 엑셀에 코딩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사실 4, 5월에는 엑셀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 이게 내가 원했던 상담 실습이 맞나? 라는 회의감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6월에 들어서면서 사례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배우거나 집단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내담자 경험을 통해 상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7, 8월에는 제가 그동안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었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그와 관련한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주로 행정 업무를 보조하면서 10월 달에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개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했던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문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상해본 집단 진로 상담의 프로그램은 루나데이라고 해서 Look at You and a Route 의 축약어로 당신과 당신의 길을 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한국어로는 달이라는 뜻을 가진 달처럼 숨겨져 있는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로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수료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의 기회와 인턴십 교육을 제공하면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관들에 보내는 협조 공문을 가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침표를 군데군데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공문 작성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담 실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상담 사례 보고서입니다. 내담자 A씨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 중 한 명으로 만 21세의 남성입니다. 제 지인이었던 A씨가 내담자 A씨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날 문득 A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자존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이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A씨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담자 A씨의 주 호소 문제는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배들을 대하는 게 어색하고 민망해졌어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지인이었던 내담자 A씨를 내담자로서 마주했을 때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밝은 색상의 옷차림으로 단정하게 올린 머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호기심 많고 해맑은 표정으로 장난기가 많아 보였지만 상담을 시작하자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내담자 A씨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가족 구성원들과 별거 중으로 월 2회에서 3회 정도 본가에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10명 이상이었고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깊은 친구가 5명 정도로 가족, 친구, 선후배 등에서 인적 지지 자원이 충분하였습니다. 주 호소 문제 중에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깝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경제 수준도 파악해 보았더니 보통 이상의 경제 수준으로 본인 또한 주식에 관심이 많고 경제관념이 확고했습니다. 이어서 알아본 내담자의 발달사로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처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업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서 지금 현재 수준처럼 유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거절 경험이 많았고 아껴 쓴다거나 받았으면 베푸려고 하는 경제관념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내담자 A씨의 가장 특이한 점은 대학 진학 후 부적응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됐고 바로 접수 면접과 상담 목표 수립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내담자의 발달사와 주호소 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으로 교류 분석 TA 이론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본인의 부정적 감정의 해소와 자기 존중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 회기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통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TA 이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심리검사는 이고그램과 OK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고그램 체크리스트의 결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A가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NP가 43점으로 유사하게 높았습니다. FC는 중간 정도였고 CP와 AC는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씨는 타인에게 헌신적이고 상냥하며 정직하고 도덕적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OK그램 체크리스트의 결과로는 자신 긍정이 38점, 타인 긍정이 42점으로 I 플러스 U 플러스 U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OK그램과 이고그램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U 플러스와 NP 점수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상냥하고 친절한 성격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I 플러스 점수와 FC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I 플러스보다 FC가 더 낮은 것으로 보아서 A씨는 자신감이 있지만 허세를 부린다거나 티를 내는 성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A, 성인자가 월등히 높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심리검사의 결과를 통해 A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마냥 자유분방하지는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 A씨의 주 호소 문제가 자존감과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 척도를 이용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검사의 결과로는 총점 175점 중 133점으로 자존감이 그리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자기 유능감, 자기 가치감, 정서적 안정감은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상담은 총 90분씩 5회기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내담자 A씨가 상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지만 교류 분석에 대한 설명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나무 그림을 통해서 뿌리부터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TA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였고 과제로 나무 그림을 그려오고 닮고 싶은 롤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오도록 하였습니다. 1회기에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2회기에는 뿌리를 통해서 인생각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기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기에는 줄기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설명하고 나뭇잎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 및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4회기에는 선물 목록을 작성하여 타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고가라거나 질이 좋은 선물인 것 반면에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다소 소박한 점이 있어 과제로서 자신에게 선물하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회기에는 닮고 싶었던 롤모델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매라는 매체를 통해 미래에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은 목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사후 검사의 결과로는 총점 175점 중 156점으로 사전검사가 133점인 것과 비교하면 23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유능감, 자기가치감, 정서적 안정감이 각각 5, 6, 7점씩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했던 실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과 평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포함하여 업무 능력이 향상하였고, 무엇보다도 개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와의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 전이 부분에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하였고, 따라서 상담 현장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꼭 해보고 싶었던 심리검사의 실시와 해석을 통해 이고그램, 오케이그램과 MBTI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습 기간 중 보였던 자세와 노력으로는 업무를 직접 찾아서 수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배우려는 태도에 그치지 않고 제가 더 자신 있는 업무에서는 스스로 나서서 하고 제가 해결했던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실습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느꼈고, 비밀 유지가 최우선시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틈나는 대로 심리검사나 다른 놀이치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퇴근 시간을 넘어서까지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 실습에 대한 소감을 키워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느꼈던 대학 생활 중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상담 공부를 선택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차릴 수 있었고, 스스로 성장하고 제 진로에 대한 확신까지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예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